그래서 거란이 이제 황제의 시신을 모시는 방법이 바로 미라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우와. 거란에서는 황제의 시신을 말린다는 의미로 제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란에서는 이제 저승에서 이제 재생을 하려면 온전한 육체가 있어야 된다. 이제 또 그런 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속망으로 이렇게 감싸는 이유는 이제 시신의 뼈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의 틀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야, 황금가면을 씌웠어요? 되게 독특하다 진짜 이 나라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과학적이네요. 잘했는데요, 그래도. 저런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럼요. 이영 씨, 이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미라가 발견돼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면서요. 네, 놀랍게도 1000년 가량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 안에서 미라가 발견이 됐습니다. 내가 아까 한 게 맞네요. 말한 게 네. 맞네 불쌍하네. 그러면. 불상 안에서요? 네, 불상 안에서. 와우. 저게 이제 네덜란드의 한 박물관에서 CT 촬영을 한 건데 어머. 보니까 이제 장기가 적출된 채 수행 자세로 앉아 어머, 있는 어머. 승려 미라가 발견이 된 거죠. 저 승려가 이제 거란족 승려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수행했던 저 자세 그대로 미라로 만든 다음에 와. 금박 붙이고 미라로 된 거죠. 그럼 1000년 동안 불상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저거 CT CT 촬영을 촬영 안 했으면 몰랐을 거 아니에요. 몰랐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최초의 황제였던 야유라보기가 어쨌든 좀 허무하게 좀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거란은 이후에 중원의 이 혼란을 틈타서 이제 영토를 확장하는 일에 다시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거란의 역사를 바꾼 중요한 땅을 얻는 데 성공하죠.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후당 다음이 이제 후진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 후진의 건국을 도와준 게 거란입니다. 그리고 거란이 도움을 주니까 그 후진의 황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연운 16주라고 해가지고 만리장성 남쪽의 땅을 주어버렸죠. 아, 만리장성을 줘버렸네? 그렇죠. 이 만리장성 남쪽의 이 중원 땅을 거란 이전에는 북방민족이 이렇게 영토로 삼은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땅은 농경지이기 때문에 거란이 이 농경지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이제 발판이 마련된 셈이죠. 비옥한 땅까지. 하지만 960년이 되면 이런 거란의 좀 거침없는 행보에 제동을 거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제 분열돼 있었던 그 5대 19개 여러 국가들을 차례로 병합을 하면서 중원을 하나로 통일한 송나라예요. 송나라의 눈에는 이 중원에 들어와 있는 거란이 눈의 가시였습니다. 이 거란이 송나라의 수도인 이 변경의 코앞에 있어서 위협적이었던 데다가 너무 가까워요. 그렇죠. 게다가 이 중원의 땅이 거란의 수중에 있다는 것은 송나라인들로서는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송나라는 땅을 되찾기 위해서 거란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두 나라는 이후 10년 이상 크고 작은 전쟁을 끊임없이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땅을 두고 치열한 전쟁을 치르던 거란이 송나라에 대한 전략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계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거란에서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거란의 전성기를 이끈 황제 야율융서입니다. 드디어 나오시는군요. 좀 비슷하게. 그래요? 김혁 씨가 또 드라마에서 맡으신 역할이 저 야유용사잖아요. 예. 어떤 황제였나요? 그 야율용서는 어려서부터 이 책 읽기를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 문학에도 해박하고 활쏘기며 모든 방면에 정말 뛰어났는데 12살에 왕이 됐지만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 어머니께서 섭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 정치, 전투 모든 걸 다 하게 되는데 어머니의 담이 정말 높았었어요. 어떻게 배운 보면 것도 많고. 벽 큰 산이네요. 넘어야 할. 그렇죠. 엄마가. 게다가 이 승천 황태후 같은 경우도 기록에 보면
거란의 어떤 여걸로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말 타고 활 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송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직접 갑옷을 입고 출정까지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송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12살이잖아요. 융서가 어린 황제가 즉위하고 또 여성이 말하자면 대신 정치를 하고 있다 무시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송나라가 이때야말로 이제 우리가 거란에게 승리를 말하자면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총동원을 이제 하게 되고 대대적인 전쟁 준비에 이제 착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송나라에서 뭔가 지금 심상치 않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재빨리 이제 거란이 감지를 하게 되고 한 나라에 결국은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어디를 주목했을까요? 고려? 네, 맞습니다. 고려죠. 근데 당시 거란과 고려의 관계는 거의 원수지간이나 사실은 다름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고려는 이제 같은 민족인 발해를 형제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아주 증오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는 고려하고 우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도 노력을 한 측면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942년에 왕건에게 30명의 사신, 낙타 50마리를 말하자면 선물로 보내게 됐던 거죠. 사실 말보다 짐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게 낙타입니다. 낙타 한 마리가 한 200kg 정도까지 최대 실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거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동물인데 50마리나 보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거란이 우호적인 이제 그런 관계로 좀 변화시키고자 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